안녕하세요. 네, 이번 학기 젤라또 및 디저트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윤희령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 못 뵙고 있는데요. 이제 2주 뒤에 정식으로 이제 실습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을 또 뵙게 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영상으로 해서 이번 학기에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건지 간단한 이론하고 진행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번 학기는 젤라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 실습을 진행을 하게 돼서 젤라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하고의 먼저 또 차이점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젤라또나 아이스크림이나 쿨 디저트 쪽에 들어가는 제품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차이점 어떤 거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PPT를 보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젤라또 및 디저트 실습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잠깐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젤라또하고 아이스크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유지방의 함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왼쪽이 젤라또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이 아이스크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팩 컨텐츠 유지방 함유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의 젤라틴은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유지방의 함량이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제조 방식도 보시면 이거는 지금 공기 함유량을 갖다가 나타내는 지표로 보시면 되는데 젤라또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함유량이 아이스크림보다도 적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젤라또의 식감에 대해서 쫄깃하거나 아니면 쫀쫀하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식감 자체가 공기의 함유량의 차이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입에서 녹고 그 다음에 젤라또는 상대적으로 아이스크림보다 밀도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 같은 경우에는 젤라또는 직접 프레시한 재료, 그러니까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젤라또 젤라또를 만드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베스킨라빈스 31, 31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지는 나뚜루 같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료 자체가 프레시하지는 않고 농축이나 가미, 그러니까 한번 원재료를 가공한 제품을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판매하는 기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비스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젤라또는 보통 만들어가지고 보통 아침에 생산 당일날 아침에 이제 만들어서 하루 서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한 오전 정도까지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젤라또에 좀 소비가 많은 가게들, 그러니까 좀 잘 되는 가게들이 있죠. 그쪽 같은 경우에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좀 빠른 유명한 젤라또들을 가시면 하루에 만들어서 다 팔고 다음날 또 만들어서 팔고 하는 당일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뒤쪽에 보시면 유통기한을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통기한 자체가 나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가능 종류, 그러니까 원재료를 얘기를 하는데요. 젤라또 같은 경우에는 젤라또를 만드는 사람, 젤라또 메이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태리 말로는 젤라띠에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젤라또를 만드시는 그 생산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재료 자체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면 감자가 요즘에 또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로 만든다라고 하시면 감자를 쓰실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무안의 양파가 또 유명해요. 그러면 양파 젤라또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뭐 블루베리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특산물을 가지고 무한대로 만드실 수가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지수에 좀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제조 가능의 종류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맛의 좀 그 종류에 대해서 제한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공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젤라또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머랭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흰자를 가지고 노른자를 제외하고 흰자만 해서 거품기나 휘핑기로 해서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넣게 되면 부피가 부풀잖아요. 공기를 이렇게 함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버런이라고 하는 게 젤라또의 20에서 30%라고 하는 거는 원재료가 공기 함유량이 한 120% 정도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피 자체가 100g이었던 게 공기를 20에서 한 30% 정도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였던 부피 자체가 한 120에서 130%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이기 때문에 100%의 원재료를 가지고 공기가 100%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무게는 같겠지만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피가 2배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노소 다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겠죠. 그래서 좀 가벼운 양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젤라또 같은 경우에는 젤라띠에레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그 아이스크림 그 젤라또에 대해서 조금 풍부한 양을 넣고 싶으면 뭐 좀 블루치즈 같은 향이 좀 강한 애들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플레이버에 대해서는 젤라띠에레가 만들고자 하는 그 젤라또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고 또 약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빙 템퍼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서빙할 수 있는 온도예요. 그래서 젤라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2에서 영하 15도,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마이너스 23도까지 나와 있죠. 상대적으로 아이스크림이 조금 더 차가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슈퍼나 뭐 편의점에서 이렇게 그 냉동고 보시면 설정 온도가 젤라또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아이스크림이. 그래서 같은 재료로 만든 젤라또하고 아이스크림을 이 서빙 온도에 따라서도 이제 식감 차이가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조금 더 단단하고 하드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젤라또하고 아이스크림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방의 함량이 젤라또가 조금 더 낮고 아이스크림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오버런, 공기가 아이스크림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겠습니다. 젤라또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젤라또의 이 어원 자체는 얼어붙은 내지는 결빙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공기의 함유량이 아이스크림보다 비교적 적다라는 거. 그리고 이태리에서는 공식적으로 3.5% 이상의 유지방이 포함되어야 젤라또라고 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방량이 적으면서 당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거를 칼로리 쪽으로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유지방량은 펜시죠, 지방이고 당분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유지방량이 적으면, 유지방량은 보통 9kcal죠. 같은 그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4kcal의 에너지를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유지방량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아이스크림보다는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스크림보다 젤라또를 드시면 조금 더 죄책감 없이 소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것들 적은 공기의 함유량과 향미, 그리고 이제 이 7번에 보시면 빈정 강화력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물 같은 경우에는 0도씨에서 단단하게 얼음으로 언다라고 알고 계시죠, 보통. 근데 이 빈정 강화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성질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수한 물이 0에서 언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설탕물이나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0도씨에서 얼지 않다라는, 얼지 못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빈점,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0도에서 물이 얼지 못하게 방해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빈점 강화력. 그러니까 빈점을 조금
못 얼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못 얼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직접 뵙고 실습을 하게 되면서 빙점 강화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요즘에는 젤라또 말고 또 분자요리 쪽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TV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면 공룡처럼 이렇게 김이 나오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런 건 액화 질소로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얼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좀 특이한 쇼잉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아이스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분자요리에서는 액화 질소를 이용을 하는 이제 아이스크림 디저트가 있고 파코젯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이제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얘기를 하는데 전체 재료, 그러니까 뭐 어떠한 아이스크림이건 젤라또를 만들었을 때 모든 재료를 가지고 밑에 보이시는 그 비커 있죠? 노란색의 액체가 담겨져 있는 저 비커에다가 넣어가지고 갈아요. 블렌더로 해가지고 간 다음에 저 통을 그냥 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그 노란색 액체가 다 얼고 나서 이 파코젯이라는 거는 빙삭기처럼 얼음을 갈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담아져 있는 노란색 액체가 다 얼었기 때문에 저 파코젯이 빙삭 얼음으로 이제 갈게 되면서 이게 또 다른 아이스크림의 쿨 디저트의 종류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굉장히 비싸요. 한 500에서 한 700 정도 합니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BC 2500에서 이제 한 3000년경에 이집트나 로마에서 젤라또를 이제 먹었다는 이제 그 유물 같은 게 또 발견이 또 되었었고요. 젤라또 하면 또 이태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 역사에서 아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메디치 가문에서 왕비가 된 이 여자 그 여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여왕이 이제 젤라또를 먹었다라는 이제 그런 또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젤라또하고 소르벳 내지는 샤벳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이 샤벳은 유지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유나 뭐 탈지분유, 전지분유 내지는 생크림이 있잖아요. 그런 유지방들이 함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샤벳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깔끔한 쿨 디저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샤벳도 실습을 하게 되면 이 샤벳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레몬 샤벳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을 보통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알코올하고도 굉장히 또 잘 어울려서 보드카나 이제 뭐 데킬라 같은 이제 알코올을 또 이용을 해서 그런 디저트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젤라또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 그리고 설탕, 공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대 재료. 젤라또의 3대 재료라고 하면 물, 설탕, 공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수적인 재료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우유, 생크림, 그리고 탈지분유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설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르베의 재료는 고용분 중에서 또 가장 큰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젤라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6에서 한 22%의 설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지방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디저트인 소르베 같은 경우에는 샤벳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26에서 한 30%의 설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점 강화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이 영하에서 어는 거를 막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젤라또의 식감에 바로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젤라또에서는 빙점 강화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보신 게 밑에 꿀이죠. 당도가 130이라고 보시면 빙점 강화력은 190. 자, 그리고 맨 위쪽에 설탕, 흰 설탕이죠. 우리가 많이 먹는. 자, 당도가 100일 때 빙점 강화력이 1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설탕하고 꿀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당도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은 그램수. 자, 설탕 10g으로 얘기를 하고요. 꿀도 10g으로 얘기를 해서 같은 그램수를 내가 먹었을 때 설탕은 당도가 내가 100으로 느낀다라고 하면
같은 10g을 먹었을 때 꿀은 130,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더 달게 느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거 연결해서 빈정 강화력을 말씀을 드리면, 자, 설탕은 100 정도로 얼음이 결정화되는 거를 방지를 하면, 좀 방해를 한다라고 하면, 자, 꿀 같은 경우에는 빈정 강화력이 190이니까, 자, 설탕보다 더 얘가 얼지 못하게, 그죠? 얼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기. 그리고 이제 이 젤라또를 만들 때에 이 공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 공기가 들어가는 거는, 혼입을 하는 거는 젤라또 머신에서 동결 건조하면서 이제 기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공기의 역할은 또 다른 혼합물들과 다른 원재료에 이제 혼합물을 갖다가 적당히 팽창시키는 역할이 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버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질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보다 조금 더 묵직하지만 입에 좀 단단하게 밀도를 가질 수 있는 부드러운 질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공기가 중요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게 될 젤라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아이스크림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강이 조금 연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저희 개강이 이제 3월 30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 날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건강하게 2주 뒤에 만나서 이제 재미있는 또 한 학기 동안 실습 젤라또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보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디저트 실습 해가지고 한 학기를 조금 더 재밌게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만나서 저희가 실습을 하는 그 날까지 건강하게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